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돌아갑니다. 정치발전소 장현창. 정치평론계 최고수 모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뇨한 혁신위원장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어디 가나 그 얘기예요. 그래요? 네. 지금 다 그 얘기 하고 다 있죠. 그 얘기예요. 네. 이뇨한, 안철수, 네. 이준석. 이준석. 자, 이뇨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 얘기합니까? 아니면 왜 지금 용산하고 김기현 대표한테는 말을 못하냐 이런 얘기합니까? 속내와 겉내가 달라요. 그래요? 네, 속내는 이제 걱정 반인 예? 거고 겉내는 그래도 이제 뭐 혁신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속내가 두려운 걱정을 하는 분들은 영남의 중진 의원들이죠. 네. 빨리 결단을 내리라니까 불출마 어떡할 거야, 험지 출마 어떡할 거냐. 지금 전화 돌린다면서요? 계속 강요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묵묵부답, 네. 버티기 작전 이런 살짝 식으로 피하고. 네. 지금 피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뇨한 위원장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봐야죠. 자, 영남 중진 그리고 윤핵관들이 지금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뇨한 혁신위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네요. 그렇긴 하는데 될 거냐에 대한 이제 의문 부호가 찍히는 거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뇨한 혁신위가 얘기하는 핵심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하고 요구하는 혁신의 내용과 이뇨한 혁신위가 하려고 하는 혁신의 방향이 조금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른바 영남 중진들 그리고 윤핵관 친윤 의원들 빨리 결단해서 불출마 선언 쭉쭉 하고 그리고 또 수도권에 올 사람들 오고 이거 정리조정 좀 빨리 하자. 한둘만 먼저 시작하면 나머지 이제 본물 터지듯이 터진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분위기와 흐름은 더울 때부터 있었어요. 장제원 의원 불출마한다. 뭐 윤핵관부터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게 용산의 요구였다. 뭐 이런 구구한 얘기들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는 돌았죠.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사실상 이뇨한 혁신위의 혁신 내용이라는 것은 용산의 판단과 용산의 어떤 결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 이게 혁신인 거냐. 오히려 영남 중진들만 희생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에서부터 우리는 무소속 피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뇨한 위원장에 대해서 용산의 용병 아니냐. 근데 용산의 용병으로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온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또 그렇다고 또 제가 보수파 패널로서 그렇게 그럴 수 얘기할 수는 없고 네. 그러한 얘기도 있다라고 네. 전달을 해드려요. 알겠어요. 네, 네. 근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가 이 방송을 할 때쯤에는 네. 김기현 당대표가 네. 본인 내년도 본인 지역구에 출마 안 하고 험지 출마하겠다고 했네요 라고 하면서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주진우 앵커님이 우리한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물꼬를 김기현 당대표가 끊을 가능성이 높다. 아하. 시점만 지금 판단하고 있다. 시점이 문제지 김기현은 내려놓을 가능성이 높다. 아주 높다. 그러니까 뭐 근데 사실 오늘 제가 또 다시 당의 추가 취재 국민의힘 추가 취재 등 오늘 아침 유상범 의원 발언은 10월 15일 의총 때 나온 발언이고 이거 지금 사실 좀 오래된 얘기다. 유상범 의원이 김기현 대표 거치 네, 지금 얘기했어요. 네, 뭐 거치 국회의원 생각하고 뭐, 있다. 예, 예. 그런데 불출마 비슷한 방향으로 갈 것 같기는 한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림 모양새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이뇨한 혁신위가 떠밀려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 안 된다. 네. 그림을 똑바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아니 총선이 내년 4월인데 벌써부터 그만두라 그러면 어떡하냐. 아마 한다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12월 24일 혁신위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네. 중대 결단하는 방식으로 해서 혁신위의 성과 그리고 본인의 그렇게, 결단 이런 걸 또 그렇게 내놓을 포장한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당 지도부 관계자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뇨한 위원장이 계속 세게 푸시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영어 써가지고. 네. 세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뉘앙스를 인종차별하는 거 또 절대로 정확하게 또 네. 표현하려고 하면 또 그래서 물꼬를 터야 된다라는 움직임도 있어요. 네. 계속 이제 이뇨한 위원장은 계속 영남 중진들 빨리 결심해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혁신위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영남 중진 친윤핵관 장제원 의원 먼저 꼽히는데 지역 활동 강화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요 한 언론사에서 거의 논문 수준의 일대기까지 썼어요. 네. 그 가문은 어떻고 예. 그 지역에서 어떠한 일을 했고 장제원 의원은 어떻게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업적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본인은 그 지역에서 다시 출마할 의지가 강해요. 한데 그 지역에 출마하기가 어려워요. 상징적인 사람이 돼버렸어요. 상징이죠. 영남, 네. 중진, 네. 삼선, 네. 윤핵관 네. 다 걸려요. 장제원 의원. 하나라도 안 걸리면 좀 빠져나갈 수 있는데 네 개의 그물이 다 걸린단 말이에요. 장제원 의원한테 갑니다. 그리고 윤핵관 충청의 정진석, 강원의 권성동은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최근에 기자들 사이에 밭글 형태로 네. A, B, C, D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핵관 A, B, C, D. 가까운 사람. 뭐 그렇죠. 네?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수준인데 예, 한 사람은 뭐 적극적으로 뭐 대통령과 만났다는 거예요. 4명이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한 사람은 적극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했고 두 사람은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했고 한 사람은 답변을 안 했다. 그래서 누가 답변을 안 했을까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뭐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같은 윤핵관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입장들이 좀 다 다르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과 관련해서는 오늘 그 얘기도 나와요. 장제원으로 자꾸 적극적으로 장제원 의원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뭐그 지역 활동하면서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당내에 있는 반면 아니다. 사상과 이별할 결심을 한 거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후자에 좀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니냐. 여기도 떠밀려서 그러니까 자. 결국은 핵심은 김기현, 장제원, 김장 연대 이 두 사람이 핵심 키맨이 될 것 같고 그래요. 권성동 의원은 그냥 스테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철규 의원이 지금 19일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구리 출마 가능성이 나와요. 구리요? 예. 왔네. 그리고요. 그 빈자리는 대통령 참모가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참모 출마 주요 예상도 다 나왔어요. 자 보면 김은혜, 전희경 나오고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분은 충남 홍성 예산에서 지금 텃밭 밭갈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죠. 했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서승우 전 비서관도 있고요. 주진우 법률비서관 부산 수영 나오고 계속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그 동네로 갑니까? 가겠죠. 갈까요? 네. 아니 그러면 너무 좀 뻔해 보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이가 청소를 싹 다 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용병. 용산의 용병이라는 용산의 용병. 제 얘기가 아니고 설. 그러한 얘기가 네. 있다. 네. 설. 평가가 있다. 예. 근데 설 얘기도 요새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 네. 아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지금 정치권 안에서는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싹 청소하고 그 자리에 누구 채울지 거기에 핵심 키맨이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이다. 뭐 명단 가지고 있다. 용산 명단 원래 기존의 당 명단 이거 네. 잘해서 할 사람은 이 사람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불쾌감을 갖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니 왜 그 역할을 왜 재선에 이철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인재 영입을 왜 재선이 하냐. 최소 3선 이상이 해왔다 우리 당은. 그런가요? 그건 아닌 것 뭐 같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다선 실세가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죠. 실세가 가까운 사람인가. 하여튼 재선이 하는 경우는 못 봤다라고 하면서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무슨 비밀 명단도 아닌데 용산에서 명단 오면 받아서 하면 되는 건데 네. 굳이 그거를 이철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19일 만에 도로 돌렸다. 이거 좀 심하다라고 장윤성 얘기합니다. 기자님이 국민의힘의 분란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니, 지금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준석 주변에 제3신당 계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변에서도 신당 얘기 나옵니까? 네. 자, 그럼 각 당 주변의 신당 얘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신당은 지금 50%고 매일 1%씩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 뭐 그 100%가 며칠인 줄 아세요? 12월 27일이에요. 그게 100%. 이거 다 크리스마스 전후에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크리스마스가 아주 그냥 살벌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27일로 정치권에는. 그냥 확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인터뷰했는데 얘기하잖아요. 27일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해서 정치인들이 기자분들에게 네. 사실은 49%만 얘기해요. 그럴 수도 근데 있죠. 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크로스 체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또 뭐 이렇게 비명계 의원들 얘기 나와서 하는 거 보면 뭐 틀린 말은 또 아니다 이런 건데 정치인들 얘기가 다 틀리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준석 신당은 차곡차곡 진도를 나가는 것 같고요. 계속 속도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폭넓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 근데 그게 뭐 비단 국민의힘 주변 보수 정치인들만 만나는 것 같지는 않고 민주당 주변에 과거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폭넓게 만나고 있는 것 같다. 아이고 그리고 민주당 주변에서 또 민주당에서 이준석 신당으로 갈까요? 공천 탈락자나 탈락 예상자 말고 갈까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 제가 취재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암만 그래도 우리가 비명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인 이준석 신당에 우리가 가겠냐. 이건 너무 심한 억측이다라고 주장들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이준석 전 대표 요새 박수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이준석 전 대표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해주고 국민의힘 비판하니까 그런 거지 또 손을 잡을까 거기까지는 좀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어떤 행적을 했느냐가 미래의 정치적인 행동을 결심하는데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독선적인 그러한 당 운영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못 견뎌서 나온단 말이에요. 혼자 임무를 하기는 힘들 거예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더라도 어떠한 이 지역에 기반한 거대 양당의 이러한 정치 행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손을 잡을 수도 있죠. 같이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산 비탈에서 눈덩이를 하나 굴리면은 눈만 뭉치진 않잖아요. 네. 약간 뭐 흙도 묻고 돌멩이도 묻고 그래서 눈덩이가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는 흙이니까 너는 눈덩이에 오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양당 기득권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의 모임은 세력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대여섯 명 정도 접촉을 했다고 장 소장님 얘기해가지고 제가 오늘 다시 추가 취재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랬는데 대여섯 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근데 하여튼 만나서 밥 먹은 사람은 이상민 의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 통화한 사람도 없고 뭐 하여튼 이런 것 같은데 이상민 의원은 고민이 깊으신 것 같아요. 직접 통화해 보니까 사실 그 좀 새로운 선택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민주당 당원들이 어서 가세요.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건데 본인이 이제 5선의 국회의원이고 네. 그래서 이후에 정치 행보를 어떻게 할지는 고민이 많은데 뭐 진보 보수 다 떠나서 지금 뭐 진보 보수로 나뉘는 시대도 아니고 상식을 복원하는 정치 뭐 이런 차원이라면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상당히 전향적인 얘기를 네. 하셨네요. 자, 선거 제도가 어떻게 꾸려지느냐, 선거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네. 다르겠지만 지난번에도 위성 비례정당들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더 윤석열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윤석열 친윤 정당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내가 이재명을 지키겠다 친명 정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국 신당도 나올 수 있죠. 당을 만들까요? 그 가능성이 제일 많이 나오던데. 진짜요? 아니 근데 본인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특별하게 뭐-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뭐 비법률적인 얘기를 명예회복 하시는 걸 얘기를 보면 했죠. 이거는 뭐 정치 총선 얘기죠.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 조국 전 장관이 정치적으로 크게 한 걸음 움직일 것 같고 예. 민주당에서 공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그래서 나는 신당을 하겠다. 라는 입장은 밝히고 있지 않은데 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선거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례정당 가능성이 열리고 말고가 이제 그렇죠. 열리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정개특위에서 이대로 그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건지 아니면은 20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병립형으로 비례대표제를 가져갈 건지 이제 갑론을박 중인 것 같고 국민의힘은 병립형 안 하면 우리 비례위성정당 만들겠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안 만들 수 없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또 계속될 수 있잖아요. 네. 검찰에서. 그랬을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다시는 가결표가 안 나오게 하려면 비례위성정당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민주당 안에서는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수많은 비례정당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다. 그게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악이죠. 퇴행이죠, 자신들의 퇴행. 당의 네. 유불리에 따라서 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제도를 유리하게 불리하게 만들겠다라는 거는 저런 사람들이야말로 저는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대한민국 정치가 거대 양당의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 양당의 정말 이 분열적인 정치의 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좀 다당제를 대한민국 그 정치의 중요한 행태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들 표 더 많이 얻고 의석 많이 얻는 그거대로 선거제도가 개편이 될 것 같은데 참 이런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네. 제3신당이 내년에는 꼭 원내에 진출해서 상징적인 그리고 의미 있는 의석수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준석 신당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러한 좀 타협과 조율할 수 있는 세력이 국회에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바른정당이 계속 버텼으면 좀 그런 보수 진영에서 개혁보수 역할을 하고 정의당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당도 좀 진보 블록에서 제3정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좀 하고 이랬으면 다당제가 되면서 사실상의 연합정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바른정당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날 추우니까 도로 다 들어가 버리고 정의당은 지금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와 있어서 뭐 선거연합정당으로 뭐 간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 보면 제도의 개혁 없이는 네. 이 제3지대의 그 영속성을 보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제도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지금 원외에 있거나 뭐 원내에 있지만 굉장히 소수 정당들의 경우에는 네. 연대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서 지금 방식으로 병립형으로 돌아간다 이런 그 정치적 퇴행이 어딨냐라고 세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이나 제3지대에서 계속 소리를 치더라도 이 거대 양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기네들도 밥그릇인데 밥그릇을 놓으려고 할지.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40대 기술론을 외쳤을 때 뭔 소리야 젖비린내 나는 사람이 뭔 소리야 이런 얘기를 했었고 BTS가 빌보드 차트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가수가 과연 전 세계에 1등할 수 있을까 에이. 그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죠. 네. 그러니까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제시한 이 화두 이것이 정치권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의당은 어떤 역할을 할지도 잠옷 궁금해집니다. 정의당은 왜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지. 네, 자 장성철 소장님. 예. 불과 보름도 안 돼서 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대구에 내려가서요. 시장도 갔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순천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만난 거는 흔들리는 TK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최경환, 우병우 이 두 분이 무소속이라도 대구 경북에 출마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것에 대한 견제 여러 가지 의미로 봐야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유영하 변호사를 배지 달아줘야 되는데 유영하 변호사 좀 챙겨주세요 대통령님. 이런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좀 지역 다니면서 네. 지역 민심 듣고 어려운 서민들의 삶도 살피고 그런 것을 소록 비판하는 돋아갔습니다. 것은 네.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어쨌든 잘하는 행보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장윤성 기자님. 그 어려운 민생 현장 나부터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근데 대구만 가요. 네, 대구에 가서 또 나는 대구에 가면 대통령. 힘을 얻는다. 대통령? 네, 대통령. 그래서 저는 그 좀 모순이 있다.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초청하고 요구하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가지도 않고 너무 원사이드하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구에 간 것은 앞서 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년 총선 앞두고 사실은 TK의 뭐 신친박 연대, 무소속 연대 이런 흐름이 잡힐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준석 신당 나오죠. 이러면
보수의 분열이 자명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보수 민심을 좀 잡고 무소속 연대는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제가 듣기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전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 두 사람을 박의목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몫으로 공천 좀 줘라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설이 있어요. 하여튼 이게 뭐 사실인지는 그럴까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오늘 전 이 현장 그 보도 보고 참 그랬는데 뭐 시래기를 좋아해서 다 산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던데. 순천시장에서. 예, 그리고 뭐 이제 민어 서대 이렇게 보면서 근데 상인이 계속 얘기하는데 잘 안 듣고 얼마예요? 뭐 이제 이런 얘기만 하는데 민어 6마리에 5만 원이고 서대는 3만 원이다. 그러면 더하면 8만 원이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그럼 10만 원이죠? 이러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이 아니요. 계산 정확히 해야 됩니다. 8만 원이다. 이러면서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뭐 이게 마치 무슨 봐주는 식으로 어려운 상인들 봐주는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아니, 없을 것 우리나라에 같습니다. 덤 문화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덤하고 다르지 아니 계산하는 거하고 상인이 더 물건 좀 더 아니, 드리는 것도 덤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민어 한 비용을- 마리에 10,000원인데 6마리에 5만 원. 한 마리는 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비용을 지불하는 쪽에서도 네. 추운데 나와서 고생하시니까 네. 좀 비용을 더 드리는 것도 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이 뭐 그런 것까지 덤이- 비판해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지금 이런 쭉 상황을 보면 뭐 할인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과연 이분이 살림은 하실까? 밥은 스스로 하실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대통령이 차라리 순천 음식은 뭐 대통령이 저희 한다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사고 그런 네. 얘기를 좀 더 하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민생 현장을 간다면서 그림만 만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장윤성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